학생들이 매일 걷는 백양로에는 수많은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 기숙사 계약이 만료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현수막인데요. 제2기숙사 청소 경비 노동자 23명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를 외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7일 기준으로 84일째. 노동자들은 백양로 삼거리에서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당한 23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계약서에 사인을 한 노동자들까지 농성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은 학교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청으로서 연세대학교는 국제 캠퍼스의 기숙사 관리를 용역업체인 세안텍스에게 맡겨왔고, 세안텍스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기숙사의 보안과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제 캠퍼스의 기존 용역업체인 세안텍스와 용역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요. 세안텍스는 연세대학교와 재계약을 맺기 위해 계약금을 낮추며 72명의 노동자들을 5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안텍스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연세대학교에서 감축된 인원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안정된 고용 승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세안텍스의 대책은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로 및 월 135만 원 급여에서 오전 오후 교대 근무로 하루 5시간 30분 근로 및 월 95만 원 급여로 바뀌었고, 경비노동자의 경우 시중 노임 단가의 90%에서 100%로 상승했으나 기존 3교대가 2교대로 변경됐고,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였던 휴게 시간에 식사 2시간 및 낮잠 2시간이 추가됐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 조건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줄고 시급이 올랐기에 세안텍스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이 향상됐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근무 범위는 그대로면서 근무 시간은 축소됐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질 뿐더러 총임금이 줄어들어 근로 여건이 저하됐다는 입장입니다. 송도 일학사 C동의 경우 10층짜리 건물을 기존의 2명의 청소노동자가 8시간 동안 5층씩 나눠 맡아 근무했는데요. 그러나 변경된 안에 따르면 2명의 청소노동자가 오전 오후 교대 근무를 하며 5시간 30분 동안 10개의 층 모두를 청소하게 됩니다. 예, 작년 말에 세안텍스하고 학교가 같이 이제 재계약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고용 승계가 되는지를 알았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갖다가 30%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인원을 줄이거나 뭐 이제 비용 절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저희 노조하고 세안텍스하고의 단체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잘못된 것 갖다가 세안텍스에 면담을 요청을 해갖고 이거를 다시 풀어보자고 했지만은 세안텍스에서는 학교에서 용역비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면담을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도 별 답이 없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문제는 원청인 연세대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촌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신촌 연세대 총장님도 그렇고 총무처도 그렇고 처음에는 고용 승계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려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비단 노동자들만의 목소리는 아니었는데요. 연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기숙사 노동권 수비대는 국제 캠퍼스 기숙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제가 기숙사 노동권 수비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아빠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건비 아니면 청소 노동에 들어가는 용역비나 아니면 저런 백양로 건설할 때 쓰이는 시설비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했던 생각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도 결국 시설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혹은 학교에서도 학교 학생 복지를 위한 문제도 결국 비용이 시설 비용이랑 똑같이 취급될 텐데, 그렇다면 저 노동자분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작진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업무 장소도 뭐 연세대학교고 그분들이 뭐 받는 월급의 원천도 연세대학교일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법적인 계약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항상 그거를 그 용역 회사와 항상 본인들을 고용한 그 회사와 그 정상적인 노사 관계에 의해서 단체 협상이라든지 임금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용역업체 당신들은 빠져 허수아비니까 우리는 원청이랑 얘기하겠어 하면서 이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니들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라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 회사 측에다가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네. 해결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데 근로자들은 우리 회사 이제 안 만나겠다. 연세대학교 찾아와서 점거하고 한 달 동안 사무실 점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는 지금 2달 넘게 지금 천막 농성을 하면서 그 문구에서 보셨듯이 뭐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 그렇게 무조건 우리는 원래 받던 데 다 받아야 되고 원래 하던 근무 장소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그거를 해달라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구들이 보면은 현수막이나 배포하는 유인물에 보면은 학교가 이분들을 해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업체 측에서 제시한 그 근로 조건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지로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사실 해고라면은 그 어쨌든 우리 쪽에 학교나 업체 측에서 인위적인 어떤 해고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송도 기숙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사인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도 사인을 했으면 그냥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학교 측은 복직을 요구하는 국제캠퍼스 노동자 23명을 대상으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바람개비를 설치하거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 1회에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며 농성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바람개비 설치나 농성 천막 설치 이외에도 고함, 유인물 배포, 업무 방해, 업무 공간 무단 출입 등의 행위를 할 때도 1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이미 6차례의 경고 공문을 노동자들에게 보냈지만 입학식과 학위 수여식을 방해하는 등 농성 노동자들의 방해 행위가 나아지지 않았고 이런 행동에 대해 학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기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피해를 용인을 하면서 거기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로 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이러이러한 중요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어 차질이 예상되오니 학교에서 농성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공문을 7차례나 보냈어요. 네. 다 묵살하고 계속 현수막 붙이고 계속 시위하고 계속 확성기 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내거나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끌어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갑의 횡포가 아니라 학교가 오히려 약자란 얘기를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법에서 좀 보호해 주세요 얘기고. 그러나 농성을 벌이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말은 이와 달랐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진정으로 이 사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논의를 하려 그러면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오픈을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작년 수준에서 그대로 가겠다. 모든 게 올랐는데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다 올랐는데 그거 포기하고 그냥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오직 법령 일부만 복귀시키고 다른 용역업체로 가라. 다른 사업장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농자하고 인정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기회에 어쨌든 길들이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학교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학생들도 반발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건물 연희관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교의 행동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는데요. 처음에 가처분 신청서가 날라왔을 때 되게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그 가처분 신청서에 제3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이제 당사자인 노동자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지만 참여하고 있는 학내 구성원인 신촌 캠퍼스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제외한 제3자를 말하는 거였는데 학교는 물론 학생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시위 그리고 집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켓팅들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사실 학생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내에서 그것도 학생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학교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소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다가 학생들을 제3자 그러니까 주체가 아닌 사람으로 표현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천막에 보냄으로써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치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많이 알려야겠다. 단순히 뭐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부터는 학생 전체의 문제, 학생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자보를 쓰게 됐습니다.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용어 단어에 impossible이 있습니다. 그런데 impossible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점을 하나 찍어주고 잠깐 쉬면은 impossible은 I am possible로 바뀝니다.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정가병 총장님. 점 하나의 차이로 불가능의 임파서블은 가능하다의 아임파서블로 변합니다. 이제 총장님은 그 점을 찍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봄을 맞은 연세대학교에는 예쁜 꽃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마음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섬김의 리더십, 이제는 가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